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와 하루를 보내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저도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배우고 놀라고 또 가끔은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의 강의라기보다는 같이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작은 행동에서도 부모는 아주 굉장히 큰 기쁨과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건네는 한마디, 작은 표정, 그런 속에서도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자존감이 자라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존감이 무엇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특히 아이들의 그 자존감이란 간단히 말해서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아이의 자존감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또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즉 자존감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기초 체력 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려면 첫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잘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너라서 소중해 라는 메시지를 꼭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참 행복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원에서도 헤빗 리더 습관 활동으로 거울을 보면서 매일 나는 소중해, 나는 나라서 멋져 등 자신을 칭찬하는 활동을 한 달 동안 매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가을 학기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이가 등원할 때 꼭 안아주시면서 오른쪽 귀에, 왜냐하면 오른쪽 귀 뒤에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해마라는 뇌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귀에는 오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에 속삭여 주세요. 사랑해, 또는 아빠, 엄마, 이런 부모의 아들, 딸이라서 고마워. 네가 민수가 엄마의 아들이라서 고마워. 오늘 너무 멋져. 사랑해. 등등의 사랑의 언어를 속삭여주면 아이의 자존감이 쑥 커집니다. 네, 이제 아시겠죠? 매일매일. 제가 이제 오늘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뇌는 다 아시겠지만 반복된 행동을 습관화하는 습관 회로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매일 칭찬을 3주 동안 반복, 하다 말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3주 동안 반복을 해주면 뇌 속에 자존감을 높이는 습관 회로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월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지속을 하면 우리 뇌가 이야, 엄청 중요한 것보다 3개월 동안이나 이거를 반복이 되네. 그래서 그 회로가 강화가 돼서 자존감 습관 회로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생각날 때만 하지 마시고 매일 정해진 시간. 어디가 좋겠어요? 아이가 등원할 때 아이에게 사랑의 말 안아주시면서 오른쪽 귀에다가 사랑의 말이나 칭찬을 해주시면 자존감 습관의 뇌가 착 활성화가 되고 자리를 잡아서 아이의 자존감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둘째로 아이들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를 하자면 아이들의 성장과 그 아이와 자체의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하면 자존감이 쉽게 무너집니다. 누구는 어떻대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보다 네 목소리가 더 크고 또렷해졌어. 그래서 어제의 그 아이와 어제의 수정이와 어제의 민수와 다른 오늘을 비교해 주시면서 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자신감을 주셨을 때 아이들의 자존감이 쏙 자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안 됐더라도 결과를 보지 마시고 과정을 보시면서 괜찮아. 너가 시도한 용기가 너무너무 멋져. 아이가 이렇게 부모님께서 실패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야, 더 잘하면 되지. 더 할 수 있어. 너는 그 시도한 용기가 멋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건 이론이에요. 그쵸? 어떻게 하냐. 이거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안아주면서 오른쪽 귀에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기. 예, 네가 그 엄마의 아들이라서 엄마의 딸이라서 그 자체만으로 나는 네가 너무 소중하고 예뻐. 이런 그 자체만으로 귀하다는 걸 심어주시는 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실천을 습관을 할까? 일상에서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습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사 습관입니다. 하루에 고마웠던 일 말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먼저 인사해줘서 고마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밥을 꼭꼭 씹어 먹어서 참 고마워. 이렇게 엄마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큰 힘이 됩니다. 자, 헤빗 리더에서는 잠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말하는 활동이 2학기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 한 달 동안 매일 제가 생각나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 해야 습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루에 3가지가 어려울 때는 1가지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말하고 자는 습관을 들이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잠을 자게 되고 감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귀한 초석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와 함께 이 활동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기 긍정 습관, 긍정 문장 말하기. 헤빗 리더에서는 아이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칭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매일매일 할 거예요. 원에 가면 먼저 거울을 보고 나는 소중해, 나는 멋져. 이렇게 자기 활동을, 긍정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활동은 자기 긍정감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거울 보고 이렇게 매일 나는 멋져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물론 원에서도 하고 가정에서 같이 연결될 때 더 좋겠지만 정말 좋을 때는 어떤 습관이냐면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깨울 때 민수야 일어나, 민수야 빨리 일어나, 빨리 너 지금 원래 이렇게 하면 밥도 못 먹고 이거 늦게 간다, 빨리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혼나면서 깨게 돼요. 그렇죠? 조금 늦게 가고 조금 천천히 하고 하더라도 기다려주시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좋은 아침이야 민수야 일어나 아주 긍정과 사랑의 말로 꼭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일어났을 때도 흰님아 안녕, 바람아 안녕, 가방아 안녕, 엄마 사랑해 이렇게 서로 좋은 인사로 아침을 아이들이 그래서 일어나면 이게 1학기 때 활동을 4세인가 5세는 아마 이 활동을 하는 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친구들한테 감사하고 칭찬하고 인사하고 햇님을 보고도 햇님아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워, 좋은 햇살을 줘서 고마워, 바람아 고마워, 안녕 이렇게 간단한 인사말과 긍정의 언어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럼 아이가 이 기분 좋은 밝은 언어로 아침을 여는 습관은 평생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분 좋고 긍정의 그런 습관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키우는 긍정회로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매일 아침에 작은 습관이 아이 인생의 큰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책임 습관. 나이에 맞는 역할을 맡기기. 예, 아이는 작은 책임을 스스로 해낼 때 성취감을 느끼고 이 성취감은 곧 자존감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자, 헤빗 리더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제자리 방석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앉아서 돌아다니지 않고 한 입에 30번 꼭꼭 씹어 먹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의외로 잘하고 있습니다.
자, 2학기에는 숟가락 젓가락 받침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숟가락 젓가락을 놓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올바른 식습관과 식사 태도, 예절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함께 실천할 예정입니다. 곧 아이들이 스스로 식탁을 차리고 숟가락 젓가락을 받침대 위에 놓고 음식을 삼킨 후에 또 도구들을 또 본인들이 정리하는 이런 습관이 이런 것들을 실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도구를 놓고 하는 습관은 식습관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거는 또 다음 기회에 이것에 대한 정의, 또 가족신문이나 가정통신문이나 브로마이드에 보면 자세하게 아이들 실천북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아이들이요, 원에서는 하루에 30번 꼭꼭 씻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민수야, 너 지금 학원 가야 되잖아, 빨리 먹어 이러면 아이들은 빨리 먹는 게 바른 건지 천천히 꼭꼭 30번씩 씹는 것이 바른 건지 이렇게 혼돈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뇌가 바르게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원에서 하는 활동들을 잘 보시고 가정과도 연계해서 같이 나갈 때에 아이들의 뇌가 안정적으로 아주 바르고 아주 단단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 식사 전에 숟가락, 젓가락은 아이가 스스로 놓을 수 있도록 책임을 주세요. 그래서 식사 후에는 또 밥을 먹고 나면 아이가 먹은 그릇을 스스로 설거지통에 가져다 놓게 해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가족을 도울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자아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아이에게 맡기는 작은 책임은 결국 성취감으로 이어지고 그 성취감은 자존감의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감정 표현 습관. 기쁘다, 속상하다, 화났다. 한동안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가지고요, 감정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감정 표현이요,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존중받을 때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자기 인식과 자존감이 자랍니다. 자, 반대로 감정을 억누르면 불안, 분노, 우울감이 쌓일 수가 있고 이는 아이의 정서와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이런 감정 표현을 이런 감정 표현은 또래 친구들과의 갈등도 줄이고 공감 능력, 사회성을 키워주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학기 때 헤빗 리더 활동을 통해서 감정 카드를 본인들이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이 안 되는 친구들은 화가 났을 때 화나는 감정 카드를 친구한테 보여주고 나는 기분이 이래. 이러다 보면 흉내도 내고 그 흉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원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때 배웠던 그 실천북이나 가족신문 또는 브로마이드를 참고하셔서 아이와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대화에서부터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은 자존감과 건강한 사회성의 기반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부터 어떤 거를 실천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잘 실천해서 이 자존감을 키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간단한 거 뭘까요? 아침에 좋은 말로 깨우기. 그렇죠. 인사하기, 자연을 보고 인사하기. 원에 안아주면서 사랑해, 민수가 엄마 아들이라서 딸이라서 엄마 정말 행복해, 고마워, 오늘도 즐겁게 지내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책임감, 숟가락 젓가락 스스로 놓게 해주고 음식 그런 거 또 다 먹은 거는 설거지통에 갖다 놨을 때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감정 표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내가 한 가지만도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반복해 주시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확 크게 될 거예요. 자, 학부모님들 오늘 자존감은 정말 큰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습관과 부모의 말 한마디에서 자랍니다. 오늘 강의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모두 다 각자 귀한 존재입니다. 이 말을 아이에게 자주 전해주신다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평생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의 씨앗이 심어질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에도 헤빗 리더와 함께한 습관 활동이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아이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꿈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나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